자, 양명학 5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여태까지는 전습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얘기를 좀 찾아봤어요. 왕수인이가 직접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한 거, 아니면 편지 쓴 거, 뭐 이런 거를 제자들이 정리한 책이 전습록이라는 건데, 물론 그거 말고도 왕양명이 썼던 양명학 전집, 왕양명 전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제가 뭐 그렇게까지 읽을 뭐 상황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들레즈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적인 사상인데, 그 사상이 이제 결국은 뭐 타자와 소수자 대기, 뭐 그다음 생태적인 철학, 뭐 이런 얘기가 붙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동양 사상에서 뭐 없느냐,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왜 그 왕명을 택했냐면 이제 이 책인데, 이 육아 생태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명학을.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왕명학을 원본을 읽을 처지도 안 되고 한문을 모르니까, 또 공부의 기반도 뭐 사실은 그 미천한 거라,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책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걸 정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밝히는 게 오히려 학문적인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이 김세정 씨라는 분이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책도 많이 쓰시고, 이런 이 책 말고도 또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그 이런 책도 좀 있고, 이것도 같은 책인데, 요거는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고, 요 책은 좀 이렇게 뭐 논문을 이렇게 쓰신 건데, 뭐 여하튼 그 우리가 지금 들레즈라고 하는 서양 철학을 통해서 생태 철학, 새로운 주체의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 뭐 동양 사상은 뭐 없느냐,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 지는 것도 좋아요. 뭐 서양 하는 사람은 서양 철학만 하고, 동양은 동양 철학만 하고, 그 별로 좋은 자세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그 동양학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그 서양 철학에 대한 양가적인, 양적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소수파다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는 우리 거를 한다고 하는 어떤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근데 무슨 맹자나 공자나 무슨 주자나 왕명학이 우리 겁니까? 또 어차피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뭘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의미는 동양적인 거라는 건데, 나는 그렇게 뭐 서양 동양 이렇게 나누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어차피 지식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또 지금도 계속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수입된 지식을 균형 감각을 갖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들레즈를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넓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알투시에, 후코, 부르드의 들레즈를 강의하면서 이 왕명학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가 포스트 모던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김세정이라는 분이 쓴 이 책의 한 부분이 뭐냐면, 왕수인의 심생태주의와 친민의 생태수양론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에요. 이 논문 8장인데 259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왕명학이 갖고 있는 생태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왕수인의 얘기를 한마디로 마음의 생태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왜 마음의 생태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적어도 저는 그냥 제가 사상적으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김세정 씨 논문을 그냥 요약하는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 이 양반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우주 자연과 일체 동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지심, 인간을 천지지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천지지심의 논리가 뭐냐면 통각의 주체라는 겁니다. 양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지를,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안다고 하는 이 맹자의 말씀을 왕수인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자를 비판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양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인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통각의 주체라는 겁니다. 통각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아픔과 기쁨과 다른 사람의 고통, 이런 걸 다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세정 씨의 이 논리에 의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자연계나 무슨 사물이나 이런 거에서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감흥이라는 게, 감이 오고 그걸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세정 씨 논문 273페이지에 보면,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온전성에 대한 시비 준칙이라고,
그다음 천지 만물과의 감흥을 통해 이들의 생명의 온전성을 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양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천지 만물의 생명이 손상당했다. 그러면 그걸 인간이 양지를 갖고 있는 인간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 자연 사물이 훼손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뭐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각의 주체라는 겁니다. 양지를 가진 인간이 그런 자연의 아픔을 느끼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태주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76페이지에 보면 이 책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책에 보면 한 4가지로 그 통각의 주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과 인간 간의 감흥. 그렇죠. 인간과 인간 간의 감흥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죠. 그 다음에 짐승과 새나 동물 같은 그런 동물계의 감흥도 양지를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통각의 주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식물하고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생물하고도 그런 감흥을 느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를 확장시켜 보면 천지 만물과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임을 드러내는 그런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람, 비, 번개, 이슬, 뭐 짐승, 풀, 나무, 산 이런 것들과 더불어 인간이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전심록에서 이 왕양명이 굉장히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생태주의 철학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 생태주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기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기유통. 기라고 하는 게 서로 통하니까 뭐 인간의 기든 식물이나 동물의 기든 하물며 무생물의 기도 다 하나의 기의 어떤 현상이니까 그게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약간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약간 이제 무슨 선문답 같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에서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선한 거, 좋은 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왕명학에서 보면 이런 기의 움직임이 그런 그 어떤 기분 좋은 능동적 뭐 수동적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 욕망의 흐름이 능동적으로 되면 인간의 코나투스라는 게 좋은 거고 수동적으로 되면 인간을 좀 이렇게 억압하고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능동적 코나투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체제고 그게 정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스피노자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귀신 신화락가는 소리나 이거나 비슷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수인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기를 생기, 혈기, 지기, 원기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힘 이런 거. 그게 사실은 그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꼬나투스죠. 뭐 그 얘기나 이 얘기는 뭐가 달라. 사실은 철학적인 그 지향점을 보면 뭐 그렇게 썩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내가 이 동양학에 대한 뭐 공부가 미천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그래서 282페이지에 보면 일기유통이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 만물 사이의 호혜성이라는 겁니다. 그거가 생명체가 건강한 생명체를 유지해가는 토대이고 전체 생명의 부분이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근간. 이게 바로 일기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건전한 꼬나투스, 뭐 능동적 감정 이거 비슷한 거죠.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들레즈가 그 스피노자의 욕망의 어떤 능동성을 받아서 그게 오늘날 뭐 리점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뭐 파생 뭐 리점적인 사고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감각 뭐 생물 동물 이런 것까지 다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나임을 생각하는 거 뭐 그거 비슷한 거죠. 뭐 그런 정도고 그래서 뭐 그 극단적인 욕망을 좀 피하고 어떤 개인적인 사욕을 피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어떤 식물과 동물과의 관계에서 뭔가 어떤 호혜적인 걸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양지를 깨달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뭐 자연과 인간도 다 이렇게 서로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김세정 선생이 쓴 293페이지 여기 논문에 보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의 양지의 목표라는 겁니다. 뭐를 돈을 벌고 아니면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연 만물과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살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고 또 자기가 뭔가를 남을 배려하고 공생함으로써 그러한 그 공생 속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낄 때 진정한 양지가 실현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주자학에서 얘기하는 인의가 실천된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스로 만족함, 이 말이 뭐예요? 들레즈가 얘기했던 혹은 스피노자가 강조했던 능동적 감정이죠. 능동적 감정. 뭐 누가 나중에 이 제 강의를 듣고 좀 더 깊이 있게 스피노자나 혹은 들레즈의 정치 철학과 이 왕명왕의 사상을 조금 더 잘 연결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96페이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296페이지 뭐 나와 돼 있어요? 즐거움이야말로 마음의 본체이며 양지는 즐거움의 본체라고 주장하면서 누가? 왕명하기, 왕수인이 즐거움이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기 위한 마음의 본질적 속성이자 또한 천지 만물과 하나됨. 이 천지 만물과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천지 만물 일체, 여물동체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말을 뭐 코나투스 능동적 감동, 그다음 뭐 능동적 변형태, 그게 스피노자 용어 아닙니까? 그거는 뭐나요? 뭐 이게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과 친민 같이 어울려 사는 거 뭐 이제 그런 게 사회적인 생태학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정도 합시다.